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1년에 한 번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칠석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오후 들면서 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올 것 같죠? 네. 이 7월 칠석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고 이 다음 날 내리는 비는 이별에 슬퍼하는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밤 비 소식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밤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견우와 직녀의 간절함이 또 사랑비가 돼서 내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오늘 내리는 비는 조금 맞아도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방송뷰 7월 칠석을 맞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문자 키워드 우리 지금 만나! 샵 1991,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보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아니면 오래도록 그리워만 했던 사람 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또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지 저희 생방송뷰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오작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를 통해서 이 평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인 요즘과 딱 어울리는 소식입니다. 이제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견을 넘어서서 또 가족의 또 하나의 구성원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반려견을 위한 이 용품이나 먹을거리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위한 반려견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오늘 하루 제 친구 소미와 보내는 특별한 하루로 반려동물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강아지뿐인 이곳. 우리 소미 친구들 너무 많네. 소미의 혼을 쏙 빼놓는 이곳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여기 오니까 강아지들 엄청 많아요. 강아지들 학교예요. 애견 훈련 학교 말대로 애견 훈련 학교이고 여기서 모든 견들의 애절 교육과 그다음에 그냥 가장 중요한 사회화 교육을 더 많이 시켜드리고 있죠. 반려견과 오랜 시간 함께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데요. 행동 교정뿐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는 법도 자연스레 배우게 됩니다. 훈련 자체가 사람과 가까워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예절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교육 중인 아이들도 있고 또 잠깐 어디 여행을 가신다거나 할 때 이제 맡겨져 있는 그런 호텔링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두 달씩 장기간 이제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함께 못 할 경우 맡겨져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소미 안녕. 먼저 반려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저와 떨어지기만 해도 불안해하는 소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사라지자마자 불안해하는 모습이죠. 반려견을 혼자 두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 경우가 참 많을 텐데요. 선생님 방금 보셨죠? 이게 제 고민인데 저희 강아지는 저만 안 보이면 그렇게 짖어요. 주인이신 분이 너무 평소에 오냐 하셨어요. 가장 큰 원인이 안아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안아줄 것이고 강아지 입장에서의 엄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앞에 안 보이면 이제 우리가 동료를 부르듯이 엄마를 찾듯이 많이 짖는 것이죠. 이게 오늘은 조금 전에는 야외니까 괜찮았지만 아파트다 그러면 그냥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죠. 네네. 소미와 사뭇 딸은 훈련 5개월 차 내내. 자신감 충전하고 소미도 훈련에 돌입해봤는데요. 다른 강아지들과 다르게 어째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요. 소미야, 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하루 이틀에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꽤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사람도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주인과 함께 계속해서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행동들이 좀 더 숙달되는 것이죠. 뜨거운 햇볕을 피해 아이들 앞에 지상 낙원이 펼쳐졌습니다. 스스로 물에 뛰어들며 두려움을 없애고 능동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데요.
난생 처음 물을 만난 소미도 용기 내어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무서워하더라도 자신감을 키워주면 금세 수영을 배울 수 있는데요. 처음 치곤 괜찮은 실력이죠. 소미야, 시원해? 근데 우리 소미 못생겨졌네? 소미는 털이 생명인데. 선생님, 근데 오늘 하루 교육을 받아봤지만 이 말이 안 통하는 강아지를 교육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애들을 좋아하는 것도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 그거에 앞서서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선돼야 해요. 요즘 반려견 인구가 뭐 전국적으로 천만 시대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려견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육은 있어야 하고 그 가벼운 교육만으로도 내가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고생한 소미에게 특별한 만찬을 선물하기 위해 찾은 이곳. 귀여운 녀석들이 먼저 반겨줬는데요. 앙증맞은 옷부터 액세서리까지 아담한 가게 곳곳에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애견인들의 마음 제대로 사로잡는데요. 아니, 여기 오니까 강아지 옷도 있고 쿠키도 있고 뭐 장난감들도 많은데 여기 어떤 곳이에요? 이 강아지 수제 간식도 팔고 강아지 의류도 팔고 장난감도 팔고 그러는 각종 액세서리들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아, 여기 그런 강아지 천국이네요, 천국. 소미야 좋겠다. 여기 강아지 천국이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는 기존의 간식에 믿음을 갖지 못한 사장님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건강까지 생각한 수제 간식에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아이스크림부터 쿠키까지 애완용 간식이라곤 믿기 힘든 색다른 모습이죠. 아,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간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예쁜지 몰랐어요. 뭐 도넛도 그렇고 양갈비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쿠키도 완전 사람 먹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강아지 먹을 수 있는 건 사료나 뭐 육포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뭐 다양한 쌀가루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예쁜 디저트들도 만들어서 먹일 수도 있거든요. 건강하고 신선한 유기농 재료들이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애완견은 사람과 다르게 염분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극적인 재료를 빼고 간을 절대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아, 무슨 반죽이 저희 그 사람들이 먹는 그 완자 있잖아요. 네. 꼭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븐에 구우면은 도너츠가 되거든요. 아무리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해도 일일이 만들어 먹이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가 불편한 강아지나 비만인 강아지처럼 각자 사연을 가진 반려견들을 만나면서 모두가 먹기 좋은 간식을 고민할 사장님. 그 고민 끝에 디저트류 간식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와, 아까 만들었던 피자랑 도넛이 나왔어요. 이 쿠키는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셔도 되는데 사람이 먹긴 약간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네네네 먹을 수 있어요. 작가님 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죠? 이젠 진짜 주인공들이 만찬을 즐길 차례. 역시나 내려놓기 무섭게 간식을 향해 돌진했는데요. 만드는 과정과 그 정성을 알고 나니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강아지들을 위한 예쁘고 좋은 간식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더 좀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게 간식들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가지고 더 많은 간식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키우는 애완의 개념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의 개념으로 우리 옆에 오랜 친구가 된 반려동물. 그들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어야 하겠죠.
네,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맞춤 건강식을 챙겨 먹곤 하는데요. 반려견들도 취향에 맞는 수제 간식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반려견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견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한 유치원도 있다고 하고요.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체력 증진을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려견은 평생 함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또 고마운 사람에게 오늘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지금 만나! 샵 1991, 샵 1991,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평소 쑥스러워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오늘 저희 생방송뷰를 통해서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번에는 별별 남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일한다는 이 직업군이 있죠. 그런데 이 직업군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세 남자의 이야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수많은 직업이 생겨나는 요즘 일에 귀천이 있다는 것은 옛말. 이젠 직업에 나이도 남녀도 없다니. 여기 성별 막론하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이들이 있을 뿐. 처음 보는 신기한 동물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감히 남자분이 하셨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여자분보다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요. 직업의 고리타분한 장벽을 깬 오늘의 주인공들. 아기자기한 소품 만들기부터 희귀한 동물 키우기, 섬세한 손톱 관리까지 못하는 게 없는 이 남자들의 스펙.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집중하라. 주말이면 데이트족과 나들이 객으로 붐비는 이 거리. 3355 모여있는 이곳에 나 홀로 거리를 활보하는 자가 있었으니 수상한 그 남자를 따라간 곳엔 아니 꽃이 있다? 이곳은 로맨틱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제가 항상 꽃을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고 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꽃이 시들거나 그렇게 된 게 너무 아까웠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이렇게 프리저버드 플라워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0일 동안 시들지 않은 꽃이라고도 불리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특수 보존액을 사용해 생화 그대로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겨우내 만들어 놓은 안개꽃으로 소품을 만들고 있다는 이곳. 꽃은 생물이다 보니까 햇빛에 따라서 자라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세심하게 저희가 정리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하나하나 손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점이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하나 대표님의 손을 거쳐 탄생하는 장식품들.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 어느새 뚝딱 이색적인 꽃 제품 완성이요. 데이트 깜짝 선물은 물론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 없는 프리저브드 플라워. 시들지 않는 꽃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정말 신기해요. 특이하고 다양한 컨셉의 제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여자친구도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는데 선물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도 막 너무 예쁘게 잘하셨거든요. 진짜 감히 남자분이 하셨다는 게 상상이 안 되고 손재주도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리마켓부터 시작해 차곡차곡 쌓아온 아이디어로 지금은 백화점 입점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대표님. 손님들이 제 제품을 이쁘고 아름답다고 할 때가 엄청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저는 꽃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천만시대. 이번 주인공은 애완동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꾸준히 늘고 있는 반려인을 위해 여기서는 조금은 특별한 동물들을 데리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여기는 희귀동물 전문 샵입니다. 적어 보인다고 얕보지 마라. 이곳은 무려 10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 물 건너온 귀여운 친구들에서부터 마니아층을 위한 절지 동물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 어렸을 때부터 공룡에 관심이 많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초등학생 시절에 사슴벌레 사육 세트를 선물로 주셔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것이기에 철저한 관리는 필수.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각양각색 동물의 입맛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니
사장님 쉴 틈이 없다. 원래는 자연에 있어야 할 친구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데려와서 사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갖춰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접 동물들을 보러 오는 손님들도 많다고. 어서 오세요. 개와 고양이와는 달리 흔히 볼 수 없는 희귀 동물이다 보니 온라인 손님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이 꽤나 많다. 이 친구는 아라비아 반도에 서식하는 베일드 카멜레온입니다. 색변이가 있는 개체고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파이볼드 모프라고 이제 불리고 있어요. 직접 만져봐야 그 매력을 안다는 희귀 동물. 네, 여기 한 일주일에 2-3번 오는데 여기 오면 건비들 만질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이제 뱀하고 도마뱀하고 절지류하고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이제 사장님하고 커뮤니티도 가능해가지고 정보 교류하러 좀 많이 와요. 희귀 동물이 너무 좋아 젊은 나이에 시작한 희귀 펫샵. 동물과의 교감은 물론 희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곳. 사장님 또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에 만족한다고 한다. 멋있고 깜찍하고 귀여운 희귀 동물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여기도 있다. 내 손안에 펼쳐지는 예술 작품 바로 네일 아트. 특별한 네일 아티스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지하 상가에 위치한 조그만 공간. 하지만 있을 건 다 있다. 다양한 매니큐어부터 네일 부자재까지 꼼꼼히 정리된 이곳에서 일하는 주인공. 네일하는 남자 이민영입니다. 원래는 음악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네일을 접하게 되었어요. 접하게 되었다가 한번 배워보고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력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일 경력 4년 차에 접어든 이민영 씨. 하루 예약만 6, 7명. 단골들의 손톱을 책임지고 있다. 처음에는 남자분이 하셔서 조금 그랬는데 한 번 받고 나니까 잘해주셔가지고 단골이 됐어요. 더 오히려 섬세하고 꼼꼼한 것 같고요. 좀 유지가 오래되는 것 같아요. 섬세함과 미적 감각이 필수인 네일 아트. 여성 아티스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하지만 이 꼼꼼함을 보라. 섬세한 그의 손길이 있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거쳐왔을지. 아직까지는 이제 남자 네일리스트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아서 거기에 아직 적응하는 게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완성된 손을 보면 그런 걱정도 싹. 아무리 밋밋한 손이라도 이 남자의 손만 거치면 새롭게 탄생한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노력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트렌드를 살피며 자신만의 디자인과 스킬 쌓기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 이민영 씨에겐 어떤 목표가 있을까? 이제 2달 뒤에 가게를 옮기게 되면은 더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이제 고객님들을 항상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네일 리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결정이었음이 틀림없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고 성별이 어디 있으랴? 자신의 취미에서 길을 찾고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는 그들이 있으니 독특함으로 승부하는 그들의 여정에 꽃길만 있길 바라본다. 네, 사실 네일 아트라고 하면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유의 꼼꼼함으로 또 많은 단골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니까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네일 아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분에게 받자니 조금 쑥스러웠던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남성 네일리스트에게 받으면 부담도 좀 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맞습니다.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자신이 살 집을 손수 쥐어 귀농한 4년째 귀농한 이 귀촌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단양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인데요. 작은 한옥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별채와 정자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단양에 살고 있는 귀촌한 부부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멋스럽고 사람 냄새나는 따뜻한 집.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전통 한옥인데요.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여보, 손 잡는 것보다 팔짱 끼는 게 나는 더 좋은데. 여기 전통 한옥이 좋아 직접 집을 짓고 귀농한 부부가 있습니다. 한옥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우원재, 박영숙 씨 부부. 이들 부부의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 초대할게요. 소백산 자락,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단양 한옥마을인데요. 충북에서 처음 만들어진 한옥마을이랍니다. 모두 21채의 한옥이 들어섰는데요. 이 집은 11번째로 지어진 집입니다. 100일을 간다고 해서 101홍이라는데 이게 춘 지방에서는 잘 못 사는데 아, 장마철에 다 지은 줄 알았더니. 서울에 살다 단양으로 귀농한 지 4년 된 이 부부는 요즘 한옥에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이 집 주인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양에서 한옥을 짓고 사는 우원재, 박영숙입니다. 서울 살 때 영숙 씨는 매일 궁궐 구경을 다닐 정도로 한옥을 무척 좋아했다는데요. 퇴직 후 귀농을 원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내민 비장의 카드는 한옥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답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우리 아이들 둘도 대학도 나오고 다 크고 장가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굳이 서울에서 살 이유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 거의 반강제로 한옥학교에 입학하라고 해서 6개월 동안 한옥학교에서 한옥 짓는 법을 배우다가 집사람하고 같이 고생하면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전통 한옥을 짓고 살게 된 부부. 남편은 귀농하면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남의 집 월세를 살면서 직접 땅을 고르고 기와장 한 장 한 장 올려 손수 집을 지었는데요. 생애 마지막 집이라는 각오로 지었답니다. 임종까지를 생각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장한 면도 있어요. 둘이서 마지막에 살 집을 좀 더 정성스럽게 잘 지어오고 살자 해서 이런데 뭐 잔디 한 폭이 꽃 한 송이 다 집사람 손에 안 간 게 없어요. 집을 지면서도 부부가 같이 단열재 공사부터 모든 공사를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죠. 처음엔 욕심 없이 부부가 살 집만 조그맣게 지어 이사 왔는데요. 지난 4년 동안 별채는 물론 정자까지 남편 손으로 모두 만들었답니다. 정말 부지런하죠? 나름대로 원로막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랜 즐거움을 간직하라 해서 장락이라고 했습니다. 긴 즐거움이라. 남편 원재 씨의 긴 즐거움은 바로 나무를 다루는 것이라는데요. 나무로 하는 일은 뭐든 다 재밌답니다. 소나무 육성 피죽이에요. 피죽을 제가 집 짓고 남은 거지만 잘 다듬어서 비록 얇긴 하지만 쓸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원재 씨는 직접 붓글씨를 쓰고 그걸 나무에 새기는 서각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완성한 작품들은 이렇게 집안 곳곳에 전시해 두었는데요. 정말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조용하기만 하던 집이 갑자기 부산해졌습니다. 영숙 씨가 삶은 옥수수를 담고 있는데요. 아니 오늘 물놀이 하러 가신다니까 저 위에 새벽에 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영숙 씨는 몇 해 전부터 묵어갈 수 있는 방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방 2개짜리 민박으로 시작해 작년에는 별채까지 지었습니다. 영숙 씨의 넉넉한 인심과 깨끗한 시설 때문에 손님들이 사시사철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 와보니까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다 잘해주시고요. 옥수수도 삶아주고요. 감자도 삶아주고요. 아주 대접도 잘 받고 갑니다. 여기 오면은 왠지 친정집에 온 듯한 이렇게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2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에 많이 지쳐 있는데 여기 오게 되면은 1년 동안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셔서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환한 웃음으로 돌아가는 손님들. 그 모습을 보면 부부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답니다. 손톱이 안 쳐다봐. 깍듯하게 배움까지 마친 원재 씨 부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바쁜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손님들이 돌아가면 집안 대청소가 시작됩니다. 직원 없이 부부가 단 둘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바쁜데요.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돌방과 하얀 이불. 관리하기도 어렵고 신경 쓰일 텐데 영숙 씨는 손님들에게 선물처럼 대접하고 싶다며 하얀 이불을 고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박 하는데 어떻게 하얀 이불을 사람들이 험하게 쓴다고, 호텔도 아니고. 남편이 퇴직하고 배낭여행을 한 달 갔었어요, 유럽에. 기차를 타고 이제 밤에 자면서 가는 침대 열차였는데 이 하얀 이불이 나온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날.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여행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체코로 가는 기차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줬던 하얀 이불. 하지만 매일 이불 빨래하기 정말 힘들지 않나요? 하루 종일 세탁기를 돌려서 밤에 뒀다가 막 아침에 되면 손님, 어떨 때는 늦게 가시는 분들 12시 막 이렇게도 안 가시는 분들 있으면 손님 있어도 그냥 빨랫줄 쳐야 돼요. 빨랫줄을 설치하는 건 남편 원재 씨의 일. 매일 설치했다 치웠다를 반복하는데요. 그런 남편을 위해 영숙 씨가 노래 한 소절 부릅니다. 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시작한 단양에서의 삶. 부부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점심 먹고 잠시 산책을 나가는데요. 여보, 손 잡는 것보다 팔짱 끼는 게 나는 더 좋은데. 담장이 낮고 대문이 열려있는 한옥마을은 점잖지만 젊은 공동체인데요. 피서트리라고. 특히 이곳 한옥마을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집을 짓는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찾아가는 댁 역시 원재 씨가 집을 지을 때 많이 도움받은 이웃입니다. 뭐 하세요? 올라오세요. 아니 앉지, 빨리 보고 차 한 잔 주세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누는 살가움이 있는 한옥. 속내도 허심탄회하게 주고받는데요. 아, 큰아들네.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없어. 뭐 친척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예전 이웃사촌의 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부인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힘들어하는 걸 제가 좀 도와주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같이 집을 짓다 해도 관이 아닌데 같이 그래도 더불어 사는 이웃이라서 참 좋아요.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 약간의 트러블도 생기고 의견 충돌도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중재 역할을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좀 적하면 어려도 내가 늘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 살아요. 한옥을 유난히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다 보니 부부 사이도 더 돈독해졌는데요. 때로는 소소하고 달달하게 이런 게 행복이 아닐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또 이제 서울 살면서 그나마 도시가 상락했어도 궁궐 가는 낙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한옥을 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죽하면 내가 당신 보고 공부를 너무도 좋아하는 당신은 중전 아니었으면 국민이었었고 그런 당신을 좋아하는 나는 상감 아니면 내시였을 거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정말 못 말리는 천생연분 부부입니다.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도 먹고 둘이 비대끼며 살다 보니까 서로가 옆자리를 지켜주고 죽을 때까지 같이 서로 봐주면서 조용히 생을 보내는 것도 그것도 역설적이긴 하지만 어떤 계획이고 바람인 것 같아요. 한옥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우원재, 박영숙 씨 부부.
더 편하고 손쉬운 것을 마다하고 오로지 한옥이 좋아 고된 집짓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원재 씨 부부의 집에 여러분도 놀러 오세요. 네, 부부가 나란히 나무 그늘을 타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한옥을 짓기 위해서 또 한옥 학교를 다녔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정말 한옥에 대한 열정과 또 애정이 듬뿍 느껴집니다. 네, 충북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이 단양의 한옥마을에는 귀농을 통해 자리 잡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먼저 귀농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새로운 마을을 꾸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 집도 짓고 또 이웃과의 정도 느껴지는 단양의 한옥마을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이번엔 평범함을 거부한 국민 대표 음식 삼겹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판에 그냥 구워 먹는 삼겹살은 이제 잊어주세요. 삼겹살의 이유 있는 변신,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외식 메뉴 삼겹살. 평범한 삼겹살과는 차별을 꿈꾼다. 특별한 이색 삼겹살 드시러 가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광주 양산동에 자리한 음식점. 가게 안이 손님들로 가득한데요. 아니 잠깐만, 그런데 이게 뭐죠? 이거 삼겹살 맞나요? 뭐 드시러 오셨어요? 오삼 순대 먹으러 왔어요. 흔한 삼겹살은 안녕을 외치며 손님들 마음속에 저장. 오삼 순대를 어떻게 해서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방문하시는 단골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매번 저희 있는 메뉴만 드리기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특별한 고기를 한번 좀 제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테스트 해보다가 이거다 싶은 거예요. 손님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고자 했던 마음이 별미를 탄생시킨 건데요. 고기 너무 좋죠. 어떤 삼겹살이에요? 국내산 냉장 삼겹살인데요. 제가 들어오면 도축한 지 한 3일 정도 된 고기를 숙성을 한 이틀 정도 시킵니다. 살찔 걱정은 노! 사장님의 또 다른 비장의 무기, 바로 이 화덕입니다. 이 화덕을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 계기로 이것저것 음식을 다 넣어봤는데 그중에서 단연 이 삼겹살이 굉장히 느끼하지도 않고 기름도 쫙 빠지면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가지고 사실을 하게 된 거예요. 450도로 달궈진 화덕에서 3분 정도 삼겹살을 굽는데요. 기름 쫙 빼주는 기특한 소리입니다. 잘 손질한 생오징어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삼겹살의 기막힌 만남. 오징어 속을 삼겹살로 꽉꽉 채워 순대처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이거 아마 버린 오징어만 몇 박스 될걸요? 그 다음 화덕에서 3분 30초 정도 또 구워줍니다. 무역 삼겹살 본자는 나야 나, 나야 나를 외치는 비주얼. 먹기 좋게 자른 오삼 순대는 손님상에서 한 번 더 구워주는데요. 또 이 집은 특이한 게 삼겹살을 치즈에 먹습니다. 특제 치즈에 오삼 순대 탁 찍어서 한 입 먹으면 입에서 녹는다, 녹아. 이 기분 좋은 음식에 손님들 마음까지 훈훈해집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번 초벌구이를 하더라고요, 그지? 네. 그러다 보니까 느끼한 맛이 쫙 잡아가지고 담백해요. 맛이 정말 담백해요. 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 정도 오고 있어요. 오징어는 되게 쫄깃하잖아요. 그리고 삼겹살은 고소하고 그 조화가 상상이 안 되는데 먹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최고! 대한민국에 이런 삼겹살은 없어요. 정말 맛있어요. 가장 예쁘게 생긴 놈으로 요놈! 짜잔! 너무 동글동글 귀여워요. 어떻게 이런 모양이 나오지? 삼겹살만 먹으면 자칫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삼겹살에 오징어가 이렇게 감싸주고 있으니까 이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데요. 이건 머리하고 다리거든요. 이건 따로
여기서 하면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버터구이로 거의 익혀가지고. 그럼 이게 버터구이예요? 네, 그렇죠. 오. 원래 국수 나왔습니다. 왜 이거 안 시켰는데요? 아 이거 저희 기본 세트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기본 메뉴예요? 아, 이거 대단하다.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국수 먹으랴, 오삼순대 먹으랴. 저 제대로 호강하고 왔습니다. 어우, 보기만 해도 행복하네요. 삼겹살의 이유 있는 변신. 다음 주인공은 광주 금호동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한 입 딱 맛보는 순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치즈 양념 삼겹살 먹어요. 고소한 치즈와 국민 메뉴 삼겹살의 기막힌 콜라보. 치즈 양념 삼겹살을 어떻게 해서 개발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전에 메뉴에 삼겹살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삼겹살을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저희가 메인이 삼겹살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전에 양념 고추장 삼겹살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 맛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이 별미는 양념에서 맛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빛깔 좋죠? 이렇게. 약간 묽은 것 같아요. 약간 순간 탁 쏘면서 알싸하면서 달아요, 끝맛이.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 양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하네요. 네?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주 메인 재료가 고춧가루가 주 메인인데 그거는 담양에서 직접 시부모님께서 키운 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1가지 재료는 저희가 황금 비율로 해가지고 배합한 다음에 3일간 숙성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고기를 제대로 구워볼까요? 치즈와 삼겹살의 만남이 자칫 느끼할 수도 있어서 지방 부분은 미리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잡내를 잡아줄 소주를 부어서 한번 끓이는데요. 불맛이 빠지면 또 섭섭하죠. 여기에 떡살이 추가요. 그리고 좀 전에 맛본 양념을 아낌없이 넣어줍니다. 양념이 삼겹살에 잘 배도록 팔팔 끓이는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짜렐라 치즈님 강림하시니 양념 삼겹살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이 산뜻한 비주얼 어떡하면 좋아요. 삼겹살이 다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치즈만 녹이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손님들이 더 좋아했는데요. 또 이게 술 안주로도 최고거든요. 매콤달콤한 양념 삼겹에 고소한 치즈, 거기에 시원한 맥주 한 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치즈랑 삼겹살이랑 느끼해서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담백하고 고소해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고 이거는 먹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치즈 양념 삼겹살이래요. 보세요. 약간 퓨전 음식 같은 비주얼이라 굉장히 예쁜데 이게 삼겹살이라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여기다가 우와, 이건 일단 비주얼만 봐도 너무 예쁘니까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매콤하니까. 이건 삼겹살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일반 퓨전 음식 있죠? 달콤한 퓨전 음식 같아요. 보통은 치즈 주꾸미, 치즈 닭갈비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거 먹은 순간부터는 그런 건 끝났어요. 치즈 삼겹살입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또 고소한 맛까지 다 느낄 수 있어서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이색적인 메뉴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특별한 별미를 원한다면 이색 삼겹살 어떨까요?
네 배가. 네, 오동통한 오징어와 그 속에 들어있는 삼겹살, 그 조화가 어떨까요? 정말 그 맛이 궁금한데요.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과 또 짭조름한 오징어 맛이 궁합이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냥 구워서 쌈으로 먹는 삼겹살은 이제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삼겹살의 이유 있는 변신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지금 만나 문자 받아봤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5147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항상 꿈에 나타나셔서 잘 있느냐 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꿈에서만 볼 수 있는 할머니 직접 만나고 싶네요. 아,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군요. 저도 이 친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지금 살아 계시는데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평소에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봐야지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외할머니 꼭 한번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5147님 저희가 진짜 오작교가 돼서 정말 실제로 만나 뵙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살짝 아쉽지만 또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신다는 건 할머니께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은 아마 할머니께서도 흐뭇해하시면서 아 우리 손주 잘 있네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 마시고요. 힘내세요. 네, 이어서 3089님 문자 보겠습니다. 39주째 뱃속에 있는 둘째 아들 만나러 지금 산부인과 가요. 오늘 진통이 시작됐거든요. 순산하길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아기 사진 보내주셨는데 정말 눈도 크고요. 코도 오똑한 게 벌써부터 느껴지죠. 네, 저 부위가 눈 아닌가요?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39주째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 설레실 것 같아요. 저 마음을 언제쯤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순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이어서 4757님 문자 보겠습니다. 결혼 25년 차 띠동갑 남편에게 오늘 저녁에 만나자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날씨도 시원한데 저녁에 술 한잔 해요. 평소에 잘 하지 못하는 말, 사랑한단 말도 같이 전해주세요 하시네요. 네, 네. 띠동갑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네. 정말 궁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호흡이 잘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하지만 나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띠동갑이니까 더욱더 서로 이해해주고 오히려 더 이해가 더욱더 돈독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또 이분들한테 있어서 오늘 7월 7석은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비가 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커플을 위해서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더 재밌는 데이트를 위해서라면요. 에이, 또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더라도 이분들은 맞아요. 헤어지지 않을 거니까 해피엔딩인 7월 7석이 되겠네요. 요즘 선선한 날씨에 정말 밖에서 시원한데 술 한잔 하시면 더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좀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월요병도 없을 것 같은데요.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꼭 명심하세요. 네, 계속해서 1679님 문자 보겠습니다. 제 마음속의 멘토 수진 언니. 사춘기 딸 문제로 힘들어할 때 인생 선배로 조언을 아끼지 않던 언니예요. 엊그제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꼭 만나고 싶네요. 라고 하셨네요. 이 멘토분이 귀국을 한 걸까요? 아니면은 이 수진 언니가 아닌 1679님이 온 걸까요? 읽어봤을 때는 멘토분이 지금 오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네요. 한국에 들어오신 네. 것 같아요. 저도 인생에 멘토가 있는데 이렇게 힘들거나 일하거나 공부할 때 어떤 사연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으면은 네. 그 1년의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한 달간의 어떤 고민 같은 것이 해결될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살다 보면 한 명쯤의 멘토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딱 맞는 멘토를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정말 1679님 멘토가 있다는 게 좀 부럽기도 하네요. 네, 어서 약속 잡으셔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오순도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외국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또 더 많은 이야기 보따리 챙겨서 오시지 않았을까 선물도 싶습니다. 사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5895님 문자 보겠습니다. 영원한 친구이자 하나뿐인 내 동생. 밥 한 끼 같이 먹은 지도 오래됐네. 9월엔 꼭 시간 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자.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하십니다. 동생분과 사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누나가 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2년 만에 이걸 만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누나랑 밥 한 끼 먹으면서 똑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산에서 유라시아까지 길고 긴 여정을 떠난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향한 원정대의 마지막 일정을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산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희망의 길.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길을 따라 나선 56인의 대원들. 총연장 11,164km의 부산, 중국, 몽골, 러시아의 주요 도시를 잇는 물류루트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뱃길에 오른 이들은 바로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입니다. 지난 2부에서는 몽골의 드넓은 초원에서 유목민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바이칼에 몸을 담으며 시베리아 대륙을 한 몸에 느껴봤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긴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싣고 예카테린부르크로 향하는 길.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대원들을 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내달립니다. 장장 53시간을 쉼없이 달려가야 하는 긴 여정에 지친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쉼없이 내달리던 열차가 잠시 멈춰서자 대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네 마실이라도 가듯 플랫폼으로 나서는데요. 왜 이토록 신이 났나 했더니 간이역의 노점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많다 지금. 많다 못 먹는다. 짧은 시간이지만 대원들에게는 이 시간이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한 10분 전까지 주변에서 산책하고 있다가 차장이 타라고 하면 바로 올라타야 된다. 아니면 놓쳐버리면 다음 기차까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와! 출발을 알리는 열차 소리에 황급히 올라타는 대원들. 아쉬운 짧은 시간이지만 긴 열차 생활에서의 소소한 즐거움이 됩니다. 밖에 가끔씩 정차할 때 몇 분씩 나가가지고 이렇게 바깥 바람도 쐬고 또 이국적인 모습도 같이 사진 찍으면서 보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하니까 버틸만한 것 같아요. 재밌어요. 어? 뭐예요? 떡이요. 똑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한번 더. 떡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뭐 떡이 고기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이게 고기 만두 아니고. 살짝 저녁 식사인데 지금. 아 고기 도너츠. 근데 맛은 별로예요. 대원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가득 싣고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예카테린부르크로 향하는 길목에서 하얀 밤 백야를 맞이합니다. 이게 계속 서쪽으로 가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또 바쁘게 사니까 시간이 계속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여기서는 현실로 일어나니까. 흐르지 않는 시간. 저물지 않는 시베리아의 밤을 달려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우랄 산맥. 그 동쪽 기슭에 자리한 예카테린부르크에 도착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예카테린부르크. 이곳에서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의 특별한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의 역사를 간직한 보드카를 마셔보고 기념사진도 남기며 기나긴 여정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유럽이랑 아시아 중간에서 보드카 마시니까 되게 기분이 색다르네요. 아시아! 유럽! 한 발은 유럽,
나머지 한 발은 아시아에 걸쳐지는 이곳에 유라시아 원정대 표지판을 걸어두고 유라시아가 하나 되길 바라보는데요. 그리곤 곧장 표지판을 못 박듯 다부진 손길로 기념주화를 찍어 내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리본을 묶는 거는 우리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고. 자, 리본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노란색 선택했어요. 묶으러 가봅시다. 대원들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과 또다시 방문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리본을 정성스럽게 묶어보는데요. 배범 씨? 예? 왜 이렇게 높이 올라와요? 아, 이게 나무가 높은 곳에 이 리본을 달수록 더 예쁜 부인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마다의 의미를 담아 동여맨 리본들.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에 대원들의 소망과 염원을 꾹꾹 쟁여놓고 갑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둔 리본처럼 하나 된 유라시아가 되길 바라며 다음날 벅찬 마음을 안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철도국장을 비롯한 철도청 악대가 성대한 연주로 대원들을 환영해 주는데요. 마음까지 들려주셔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 유라시아의 중심 예카테린부르크를 넘어 만난 모스크바. 100여 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왔는데요. 모스크바의 상징인 성 바실리 성당과 붉은 광장을 둘러보며 이곳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문화를 경험하고 몸소 느껴봅니다. 이튿날 아침 모스크바에서 약 30km 떨어진 스타시티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세계 유일의 우주인 양성소인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사 훈련센터가 있는데요. 한국의 우주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Следить за своим здоровьем, заниматься обязательно хоть каждый день хоть чуть-чуть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хорошо учиться, ну и обладать качеством самодисциплины.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러시아. 한때 세계 우주 산업을 이끌었던 나라인데요. 모스크바 대학생들과 함께 두 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많은 날을 또래 대학생들과 함께 교류한 대원들. 마지막 여정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 그간의 여정과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진짜 세상이 되게 넓다는 거. 세상에 영어만 쓰는 외국인들만 있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소통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물류의 길 이것 때문에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저는 책으로만 보던 거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것을 사회에 나가서도 그것을 또 써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유라시아 길에 오른 대원들. 마지막 여정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물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 이전에 200여 년에 걸쳐 수도 역할을 한 곳인데요. 예술과 문화, 혁명의 도시인 이곳은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아 마치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듯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약간 해리포터 같은 느낌? 해리포터 영화 세트장에 온 느낌입니다. 반짝이는 예술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첫날 밤이 저물고 다음날 아침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의 마지막 일정인 부산데이가 열립니다.
지금 상트에서는 부산데이 준비로 한창입니다. 힘 잘하네. 아살리야. 생각보다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한국 아이돌이 그리는 티셔츠도 많이 입고 오셔서 좀 놀랐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며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의 마지막 부산 알리기 행사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를 직접 선보이는 러시아 학생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공연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가 됩니다. 길과 길을 이어 하나의 길로, 사람과 사람을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낸 유라시아 부산 원정대. 유라시아 관문 도시로서의 부산을 알리는 20박 21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산과 유라시아를 잇는 희망의 길, 화합의 길, 통일의 길 위에 함께 서 있습니다. 다르지만 또 닮은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서 그 두 문화를 느껴보는 건 정말 그곳에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약 20일간의 긴 여정 속에서 부산을 알리고 통일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된 부산 원정대. 이들의 활약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널리 알려졌길 바라봅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문자 키워드 우리 지금 만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서 5147님, 3089님, 1679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견효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석.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남원 광안루가 밤 10시까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오작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광안루원 안에 있는 오작교를요.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립국악단의 연주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무료 개방이고 오늘 밤 10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호텔, 도심 속 스윈 라운지 72번가 에비뉴 커피와 함께합니다.